시간을 바라보는 원어민의 관점은 뭘까요? 여러분, 영어 시간이 참 어려우세요? 영어 시간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영어 시제가 어려우시겠죠. 시간과 시제를 구별을 못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벌써 두 번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aspect. 앞으로 저희들과 영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단어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자, 원어민의 관점으로 시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카메라 앞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걸 라이브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순간을 점으로 한번 표시 보겠습니다. 한 이쯤 찍어보죠. 그리고 이 지금이라고 하는 점은 빛의 속도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선이 될 거고, 이 점을 멈출 수 있다는 가정하면 지금 여기가 우리의 현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서는 과거고 이 점은 현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한번 보죠. 보이세요?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선이 연결될 것 같죠? 이게 미래입니다. 아니, 이게 뭐야? 굳이 이걸 무슨 원어민의 관점으로 시간을 본다는 거야?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네, 맞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다른 점이 이 그림에는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우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실선인데 반해서 영어 원어민들이 바라보는 미래는 점선이죠. 이 두 개의 그림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시오. 오늘 계속 사용될 그림입니다. 자, 앞에서 time, tense, 그리고 aspect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어 공부 좀 해보죠. time은 시간입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자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tense, 이게 오늘 제목이고 함께 공부하는 목표잖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자, tense가 뭐죠? 시제입니다. 그런데 시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솔직히 시제가 뭐죠? 시제는 시간의 언어적 형식입니다. 언어적. 즉 시간을 언어로 치환했을 때 언어에서 이 시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시제가 있고 영어도 시제가 있습니다. 자, 이 tense를 영어로는 formal verb showing time이라고 합니다. 자, 동사를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 동사만을 사용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동사와 형용사까지 시제에 영향을 받지만 영어는 오직 동사만 받는다는 것, 이게 중요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동사만 시제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때문에 학자들마다 시제의 종류를 2개에서 많게까지는 30개까지 구별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aspect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아마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time, tense, 그리고 aspect 다 중요한데 time과 tense는 대충 감이라도 오지만 aspect는 영어 시제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자, 그런데 원어민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aspect는 A와 spect로 나눠지는 단어입니다. 자,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는 분들은 A가 나오면 이제 좀 지겨워하실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죠? 뭐죠? to입니다. spect는 굉장히 유명한 어근이죠. 보다라는 어근입니다. 자, 그러면 aspect는 무엇을 보는 겁니다. 뭘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죠?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aspect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영상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계시잖아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뭐죠? 영상 처음에 김삼일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던 순간을 캡처한 겁니다. 이것도 aspect입니다. 다 보이시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aspect입니다. 다 보이시잖아요.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뭘 보여드렸죠? 바로 전에 영상을 반복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aspect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이것도 aspect입니다. 야, 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만큼은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오늘 원어민의 시제 기본 틀은 끝내야만 하잖아요. 자, 물론 영어를 잘하시거나 아주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린 이 4가지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성과 여기 3단어를 가지고 영어의 시제를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이재준 대표가 오늘 함께 공부할 시제의 바탕을 잘 깔아주었네요. 이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제의 종류입니다. 영어의 시제는 몇 개일까요? 앞에서 학자들마다 2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이 시제를 나누는 법이 다양하다는 말을 얼핏 했는데요. 30개?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한 것은 2개가 아닐까요?
여기에다가 영어의 텐스는 두 개밖에 없다 라는 것이 현대형의 주류라고 한다면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tense, CJ definition, 정의 때문입니다. 이것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동사의 형태적 변형이 일어나야만 시제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He spoke English, he speaks English, he will speak English.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과거는 동사 원형 speak에서 spoke로 형태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동사 원형 speak에서 speaks로 변형이 일어났죠. 그런데 will speak는 어떻게 되었죠? 동사 원형 speak가 변형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will이라는 조동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동사 원형이 변화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어의 메커니즘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동사가 변화하는 것을 inflection, 즉 굴절이라고 합니다. 영어가 굴절을 하고 하는 것은 지난 영상들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굴절이 일어나느냐 아니냐. 굴절이 일어나지 않으면 시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현재와 과거, 과거와 현재 두 시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영어에서는 tense, CJ 정의에 따른 영어 CJ 종류입니다. 야, 이게 뭔 소리야? will speak는 간단한 미래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렇게 해서 영어가 늘까? 이런 영어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학자들끼리의 논쟁을 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잘난 체 하니? 이러실까봐 조금 걱정도 됩니다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영어를 잘하고 싶다면 한 번은 제대로 정리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제가 시제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이 텐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CJ, 현재, 과거뿐 아니라 완료, 진행 등을 넘어서 부정사, 분사 등등 영어 전반의 메커니즘까지도 이 텐스와 연결된다는 것을 저희들과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텐스의 종류는 가장 기본이 두 개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 30개는 뭐야? 저희도 정확하게 이 30개 하나하나를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여기 3개의 문장을 함께 보시면 30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장들의 시제는 뭘까요? 자,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뜻은 나고 갈 거야죠. 뜻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형태적으로는 비동사의 현재형, am을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듀얼 텐스라고 하는데 이런 류의 시제들이 꽤 있습니다. I'm going to.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죠. 이건 시제가 반대입니다. 형태적으로는 kills, 현재형을 썼지만 사실은 300명이 집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죠. 마지막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might라는 과거형을 썼지만 이것은 완료형입니다. 이걸 compound tense, 복합 시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세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시제를 세분화하면 30개도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는 영어 학자들마다 시제를 2개에서 많게는 30개까지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실제 공부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겠죠? 시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가장 보편적인 기준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아니, 이미 저희는 선택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의 선택인데요. 저희들은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기준을 잡고 공부를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3, 12 그리고 당신의 숫자입니다. 우선 3이라는 숫자, 이것은 영어의 기본 시제, 베이직 텐스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시제를 2개라고 한 것은 일단 이론으로 잠시 미뤄두고 우리는 베이직 텐스를 3개로 가는 것이 맞다, 보편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살표 기억하시죠? 점선도 선입니다. 이 텐스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한 1640년에 발간된 The English Grammar라는 책에서 이 텐스를 3개라고 했습니다. 즉
원어민들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제를 그냥 세 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려니 하고 쓰는 것이 많죠. 네, 조금 속도를 내보죠.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시비는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영어 시제를 학교에서 배우면 일반적으로 12개로 배웁니다. 아니, 시제를 2개라고 했다가 3개라고 하더니 이제는 12개라고 하네? 이거 왜 이리 왔다 갔다 해? 죄송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2개는 엄밀히 말하자면 시제는 아닐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앞에서 반드시 외워달라고 부탁드렸던 aspect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했던 이거 기억나세요? 이 4가지가 뭘까요? simple, 진행, 완료, 그리고 완료 진행입니다. 이것은 시제, 만약 시제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시간이라고 해보자고요. simple. 이 스틸컷은 제 사진이네요.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이 이거 언제 찍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양보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은 다 찍힌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 과거겠죠. 좀 양보해서 모두 과거라고 해도 이건 시제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의 핵심은 시간 시제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보여지느냐입니다. aspect입니다. 자, 여기 선이 있습니다. 이 선 안에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아무데나 점을 찍었을 때 딱 그 순간만을 보여주면 simple aspect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디서부턴가 시작해서 어떤 시점이 끝이 나면 완료형, perfect aspect라고 하죠. 그리고 또 역시나 어디가 되어도 좋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시작해서 어떤 점을 지나 계속 진행이 되면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progressive aspect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설명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것은 문장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것을 보고 익히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자, 그래도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형과 완료형이 합쳐진 거죠. 자, 우선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시간의 길이, length of time입니다. 무엇인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각 이벤트, 사건별로 일정 시간의 길이를 필요로 합니다. 예로 eating, 먹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보통 한 15분 먹나요? 이 정도의 시간의 길이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길이가 핵심입니다. 반면에 완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점이 중요합니다. point of time, 어떤 시점에 그것이 끝났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밥을 한 숟갈 떴든 햄버거 한 입을 먹었든 정찬을 먹었든 핵심은 어떤 것이 끝났다, 그 시간의 점, point of time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행형과 완료형이 합쳐지면 좀 뉘앙스가 풍부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완료형은 먹었다, 끝났다, 어떤 시점에서 끝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완료 진행형을 쓰게 되면 먹고 있던 그 시간의 길이까지 느낄 수 있는 거죠. 친구들하고 저녁에 맛있게 먹고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그 시간의 길이도 느껴지면 더 좋잖아요. 그 느낌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simple, 진행형, 완료형, 완료 진행형, 이렇게 4가지의 형태는 aspect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는 것이지 이 자체는 절대 tense는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베이직 텐스와 이 4가지 aspect를 합쳐서 각각 사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3 곱하기 4는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12개의 텐스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텐스는 12개다. 아니야, 실제는 3개야. 아니야, 2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들 생각은 어쨌든 12개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끔 무의식적으로 과거와 미래를 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과거는 이 전체가 과거고 또 미래 또한 여기서부터가 이 전체가 미래입니다. 자, 과거도 미래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오직 현재만 점으로 찍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과거 분사를 설명하려면 과거를 점으로 표현해야 그 이전을 표현할 수 있지 않아? 맞습니다. 물론 예전 클래식 문법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라이션바흐 박사의 ERS 시스템이라고 해서 과거를 점으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어딘가 점이 찍히겠죠. 그 점 하나를 전체 과거로 볼 수 없으니까 과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는 간단히 얘기해서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과거의 선언의 어떤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점을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걸 simple past, 단순 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현재 이 점에서 발생을 하면 simple present, 단순 현재라고 하죠. 자, 미래의 어느 점, 이것도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라고 부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라는 이름은 뭐 이해가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라이션바흐 박사의 ERS 시스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어떤 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의 시간 어딘가에서 발생을 하면 simple future, 단순 미래라고 부릅니다. 진행형도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겠죠. 과거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앞에서 함께 공부한 aspect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김삼일 대표가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현재는 현재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거고, 미래는 미래의 어떤 점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완료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어디서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완료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처럼요. 자, 문제는 완료 진행형인데 완료와 진행형을 합친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앞에 진행형과 완료형의 그림을 합친 거죠. 자, 시간의 길이와 이 점에서 완료되는 모습. 자, 이 부분이 이미지로 그려주셔야만 합니다. 자, 이 그림들을 볼 때 이해가 뭐 어렵진 않겠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많은 예문을 접해보시면서 이 그림들을 이미지화하시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예문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2개의 시제에 맞는 예문을 하나씩 정리해 봤는데요. 뭐 단순 시제와 진행형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넘어가고, 완료형인데요. I had already eaten breakfast when my brother arrived. 자, 여기서 어떤 과거 시간의 점은 내 형제가 도착했을 때죠. 자, 여기서 끝이 나야 됩니다. I have already eaten breakfast. 자, 여기는 현재니까 점이 하나니까 뭐 굳이 포인트 오브 레퍼런스 어떤 점이 필요 없죠. 내가 말하는 지금 이미 다 먹은 겁니다. 자, I will have already eaten breakfast by the time my brother arrives. 라고 하면 여기도 뭐 과거와 마찬가지로 내 형제가 도착했을 때 바로 이 시간 내 점에서 이미 내가 아침을 다 먹을 거죠. 여러분들은 이해가시죠? 자, 여기서 핵심은 시간의 점입니다. 자, 이게 왜 핵심인지 바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입니다. 완료 진행형인데요. 사실은 예문을 하면서 뭐 말씀드리면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는데 저희들이 일부러 이렇게 나눴습니다. 예문 없이 할 때 이게 정말 어렵지만 그 이미지를 그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I had been eating breakfast for 30 minutes when my brother arrived. 30분 동안 먹었잖아요. 자, 그런데 어느 점에서 먹는 것이 끝난 거죠. 즉 앞에서 이야기했던 시간의 길이, length of time, 30분과 시간의 점, point of time, 여기서는 뭐 형제가 뭐 도착했을 그 시점이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납니다. 이게 완료 진행형입니다. 뭐 현재 완료 진행형, 미래 완료 진행형도 예문 보시면서 뭐 보시면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12개의 시제를 뭐 개념, 이미지, 예문으로 뭐 확인했으니까 어느 정도 틀은 잡혔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제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물론 영어의 12시제는 끝났습니다만은 우리는 에스펙트를 좀 더 들여다봐야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4개의 에스펙트, simple, progressive, perfect, perfect progressive를 뭐 공부했고 이해도 했습니다. 자, 영어에서 에스펙트는 이게 다일까요? 혹시 지난 태 영상에서 김삼일 대표가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를 보이스라고 할 때 그 사이에 에스펙트라는 말을 잠깐 끼워넣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태를 영어로 보이스라고 하지만 이 보이스도 에스펙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에스펙트는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진행형은 분사잖아요. 분사도 사실은 에스펙트였잖아요. 또 뭐가 에스펙트일까요? 투부정사도 에스펙트입니다. 앞에서 했던 be about, I'm about to leave. 투부정사는 너무너무 가까운 미래이든 뭐 그냥 미래이든 투부정사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 뭐 곧 일어날 것 같은 그 모습, 에스펙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그리고 전치사 about가 합쳐져서 뭐 현재처럼 보이지만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당신의 숫자, your number. 괄호를 남겨두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따라서 이 숫자는 바뀝니다. 이 숫자가 늘수록 사실 여러분들의 시제의 숫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시제 가지고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이 예문 한번 보시죠. I recommend that he study every day. 자, 이 문장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자, 영어를 좀 하시는 분일수록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인칭 he를 썼으니까 study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맞습니다. studies를 하면 일반 시제로 일반 문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사 원형을 써주면 가정법이 되는 겁니다. 뭐 뜻은 걔가 좀 매일 공부 좀 했으면 하고 조언을 했다. 그런데 얘 공부 잘 안 할 것 같긴 해. 뭐 이게 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뭐 상황마다 틀릴 수 있죠. 근데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시제에 속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류의 subjunctive, 이 가정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기본 틀은 마쳤고요. 이거 시작입니다. 이 시제는 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나하나 채워가길 희망합니다. 이제 부록을 할 텐데요. 부록도 시제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바로 뉴스 시제입니다. 자, 오늘의 부록은 뉴스 시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뉴스는 역시 미국 대선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CNN이나 MBC, 팍스뉴스 등을 보신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멋으로라도 뉴욕타임스 이런 신문들을 읽지 않아도 들고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뉴스에 나오는 다양한 표현들이 잘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서나 일반 책, 그리고 대화상에서 쓰는 것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시제만 딱 따로 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런 문장을 했죠. Earthquake kills 300 people. 뉴스 방송 제목에 이렇게 뜹니다.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틀린 문장은 전혀 아니겠죠. 신문이나 방송은 정확성이 생명인데 가장 기본되는 문법 시제가 틀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300명이 지금 막 죽고 있나요? 그것을 지금 방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문이면 더 문제죠. 그런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최대한 우리가 문법적 예상을 공부했던 거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He said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불변의 진리니까 시제 일치를 시키지 않고도 항상 현재를 쓰는 것이다. 이거랑은 연결이 안 되잖아요.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희가 여기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을 할 때, 특히 would를 할 때 사실 유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영상 밑에 관련되는 영상들은 반드시 걸어두니까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독립객체를 중심으로 하는 관점을 가진 언어들이 갖는 특징인데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50m 미남, 100m 미남, 이런 우스갯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멀리 보면 상세하게는 안 보이니까 이미지만 좋으면 잘생겨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가까이 오면 자세히 보이잖아요. 온갖 게 다 보이죠. 미남이 아닌 거죠. 자, 이걸 원어민들은 시간으로 조절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가깝게 당기면 생동감이 생겨버립니다. 이걸 영어적 표현으로 뉴스 월드라고 합니다. 자, 300명이 죽었다를 과거로 쓰게 되면 방송 보는 맛이나 신문 읽는 맛이 좀 안 살겠죠. 그런데 현재로 쓰면 지금 막 300명이 막 죽어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현재 시제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는 시제가 안 맞는 것이지만 뉴스에서는 뉴스월드, 즉 뉴스로서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 시제를 정말 많이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신문 제목에서 현재 시제가 나오더라도 더 이상 어색하진 않으시겠죠? 시제는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있을 만한 동영상이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열고 시제를 오늘 처음 다룹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참 애착이 갑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신 구독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제, 부정, 이런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조차도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이유는 시제는 한 번에 전체 틀을 잡아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속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체 틀을 잡기 위해서는 영어 전반에 대한 메커니즘과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어 채널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영어로 바라보는 세상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너는 저렇게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게 다르게 보는 세상을 서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시간 낭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년여간 인기 있는 동영상이든 인기가 없는 동영상이든 이렇게 관점을 함께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영어의 세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를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정표가 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한 영상이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면 반복해서 자기 것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Have a good one. Bye.